영창대군의 비극적인 죽음. 이 사건은 인조 반정의 결정적인 명분이 됐다. 아니, 누굴 태워 죽이려고 하나?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폐위된 후 긴 유배 생활을 해야 했던 광해군. 물 드시오. 웬 군부를 저리 떼느냐? 유배 와서 잔소리 맞으면 안 자면 다행이지. 춥네 덥네 말도 참 많네 진짜. 내 인연! 지금 뭐라 하였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됐네, 됐어. 그나마 이 아이라도 없으면 내 심심치 않겠나? 제주 목사께서는 이곳엔 웬 행차신가? 그저 좋은 술이 있어 한잔 올릴까 하여. 어명이 내려왔느냐? 그런 거 아니옵니다. 그럼 사약이 내려왔느냐? 천무당 만무당하옵니다. 전 그저 진짜 좋은 술이 있어 한잔 올리고 싶었사옵니다. 폐위 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무려 19년이나 유배 생활을 한 광해. 그는 무엇을 위해 그 시간을 버텼을까? 역대 임금들 중 제주에 온 분이 있었느냐? 이 좋은 풍광을 본 분이 있었느냐 말이다. 없었사옵니다. 내가 복은 복이구나. 14분의 왕이 계셨지만 제주도에 온 왕이 내가 처음이니 이 얼마나 큰 복이야. 마마, 어찌 유배를 복이라 하십니까? 평생을 전전긍긍 살아온 내가 아니냐. 세자가 되기 전엔 세자가 안 될까봐 전전긍긍. 임금이 되고 나선 임금 자리 뺏길까봐 전전긍긍. 이 모양이 되고 나선 매일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런 복이 오는가 싶구나. 광해군. 그의 파란만장했던 마지막을 따라가 본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놔라! 이건 어찌 못하겠느냐? 놔라! 중전, 괜찮소? 전하, 수첩 소원이 있사옵니다. 이리된 마당에 무슨 소원이 있다고? 자진하시옵소서. 살아서 모진 수모를 당하시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지금 죽으면 수모가 아닌가? 전하, 전하께서 가시면 저도 따라갈 터이니. 실수. 내 그동안 어찌 살아왔는데? 끝까지 버틸 것이오. 아이 귀한 것이 어디서 났소? 간밤에 누가 던져놓고 갔더이다. 아마도 불쌍하게 여긴 거겠지요.
못난 임금이라 돌 던지는 자만 있는 건 아닌가 보구만. 웃지 마시옵소서. 저는 애간장에 다 들어갑니다. 세자 걱정에 그런 게요. 전하를 닮아 성정이 불같은 아이 아니옵니까?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런지. 집 밖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처지에 걱정 안들 무슨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깊은 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강화도의 동쪽 끝엔 패비류 씨와 광해군이, 서쪽 끝엔 폐세자와 세자빈이 유배돼 가족은 서로 만날 수 없었다. 그 즈음 세자빈의 집에서 보내온 인두와 가위를 폐세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와 곧 있으면 나졸들이 올 시각입니다. 부인, 내 저것도 요령이 붙는지 오늘은 두 자나 봤소이다. 두 자. 어서 들어가세요. 누가 볼까 조마조마합니다. 인조반정이 아니었으면 광해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을 폐세자 이지. 그의 탈출 계획은 과연 성공할까? 마침내 땅굴을 이용해 탈출을 감행하는 폐세자. 그런데 아이씨, 이런 낭패가 있나 이거. 가만 있어봐. 내가 이거 이쪽인가?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려는 건 아니고. 잡아라! 폐쇄자가 도망쳤다! 땅굴을 팠지만 방향을 잃어버려 오히려 잡힐 위기에 처한 폐세자 이지. 놔라 이놈들아! 놔라! 폐세자의 탈출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이 일로 세자빈 박씨 역시 큰 충격을 받는데, 하지만 무엇보다 놀란 건 반정으로 왕위를 차지한 이들이었다. 이 폐쇄자가 땅굴을 파다니. 그게 폐세자 혼자 생각이었겠습니까? 필시 세를 모아서 후예를 도모하려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악독한 광해군이 뒤에서 조종한 게지요. 형님이 어찌 이미 유배를 가 있지 않습니까? 광해군 그놈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동생을 불에 태워 죽인 자가 바로 그 광해군입니다. 내가 영창대군을 살리고자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우 아닙니까? 소자야 그러고 싶지만 대신들이 가만히 있질 않으니. 아들 영창대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 임목대비는 광해군 앞에서 모든 걸 버리겠다는 각오를 보여준다. 여인의 목숨과도 같았던 머리채를 잘라 아들을 살려달라 매달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예원을 했건만 광해군은 영창을 죽였습니다. 주상, 죽은 권력이라고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폐주와 폐비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도
모두에게 사약을 내리셔야 함이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럽소! 어차피 모든 끈이 다 떨어진 연이 아니오. 더 이상 뭘 어쩌라는 것이오. 그렇게 할 수는 없소이다. 반정 세력은 어떻게든 광해군을 죽여 후환을 없애고 싶어했다. 결국 아바마마, 소자 먼저 가옵니다. 저의 미련한 행동으로 아바마마보다 먼저 가는 불효를 행하고 마는군요. 광해군 일가를 사사하라는 대신들의 간언이 끊이지 않자 인조는 폐세자 이지에게 자진할 것을 명하게 이른다. 부디 원투 중례하시고 강령하시옵소서. 어쩌면 조선 16대 왕이 됐을지도 모를 폐세자 이지. 그는 유배 넉 달 만에 죽음을 맞이한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며칠 후 폐세자빈 박씨 역시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한다.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광해군 부부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 못난 애비 만난 탓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날 그렇게 미워하시던 선왕께서도 아들인 나를 죽이시진 않았는데. 형제를 죽이는 잔인한 권력 다툼의 tum바구니에서 살아온 광해군이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선 초연할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패비 류씨는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저마저 가버리면 저나 혼자 남아 계실 텐데 저라도 전하 곁에서 지켜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이오? 그러다니요. 아버지 강령하소서. 아들이 죽고 석 달 후 패비 류씨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도 광해군을 죽이라는 상소는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인조는 좀 더 먼 곳으로 광해군의 유배지를 옮겼는데 폐주 역시 사약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어려우시면 도성에서 제일 먼 곳인 제주도로 유배하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결국 인조는 반정공신들의 압력에 못 이겨 광해군을 제주도까지 유배 보내라 명하는데
아 정말. 아직 먼 것이냐? 못 걷겠다. 그 달구지가 고장난 걸 나보고 어쩌랍니까? 업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찌 날 이렇게 걷게 하는 것이야? 아, 폐주 신분에 행차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 차라리 업고라도 가고. 에이, 그건 법도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아, 누가 폐주를 없습니까? 알겠네. 어서 가세. 권력을 잃은 폐주에게 세상은 차가웠다. 배신들이 몇 번이나 자격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신분을 숨기고 도와주는 이들 덕에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말년을 제주도 유배 생활로 보내게 된 광해군. 매일 마시는 공기는 길이 똑같거늘 내 삶은 왜 이리 곡절이 많은가? 걔도 이렇게는 안 주겠구나. 송구합니다. 수라상을 내었어야 했는데. 이럴 줄 알았어? 꿈 깨시고 밥 드시오. 왜? 김이라도 봐드릴까? 이년! 지금 네가 네 앞에서 영감이 지금 반찬 투정할 입장이요? 영감이라 했느냐? 영감이라 했어. 아니면 아직도 아이고 주상전하 이렇게 불러드릴까? 주제를 아시오. 상딸이 휘어지게 먹던 그 시절은 꿈이요. 일장춘몽이었단 말이오. 말 좀 삼가거라. 비록 내 처지가 지금 이리 됐다손 그리 할 수 있느냐? 그럼 나한테도 벼슬 하나 줘보시오. 그럼 내 인정해드릴게. 벼슬? 잡채 올린 양반, 더덕 꿀떡 올린 양반 다 한 자리씩 줬단소요. 그럼 나도 이거 간장 상궁이라도 시켜주셔야죠. 영감 때문에 궁에 살던 내가 이 멀리 제주까지 와서 조석찬 차리기가 어디 쉬운 줄 아시오? 알았으니 그만하거라. 왕자리에서 쫓겨나 자식 며느리 다 죽이고도 밥이 넘어가는 걸 보면 참 독해 사람이. 그러게 왕일 때 좀 잘하지 그랬어. 백성들 어려운 살림도 좀 살피고요. 흉흉해진 민심 때문인지 폐주 광해에 대한 핍박은 밥해주던 궁비에게까지 희롱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얘기가 인조에게까지 전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고약한 경우를 봤나? 아무리 폐주라지만 일개 궁비한테까지 능욕을 당해서야 내 당장! 전하, 아래없게 황공하오나 폐주가 왜 폐주가 됐는지 벌써 잊으셨는지요? 그 무슨 말이요? 아직도 폐주에게 사약을 내려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치고 있는 이 마당에 그깟 몇이 좀 당했다고 전하께서 이러실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엔 반상의 법도가 있거늘 어찌? 폐주는 죄인이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 이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건을 이 와중에 정녕 내 손으로 형님을 죽이란 말이오. 형님이 청나라와 손잡으려고 할 때 그대들이 막지만 않았어도 형님! 다시 패주에게 영상을 돌려주시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화근을 미리미리 잘라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인조반정이 있은 지 10년이 넘게 지났고 광해군은 한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유배돼 있었지만 여전히 광해는 반정 공신들에겐 제거의 대상이었다. 제 말 들리십니까? 제주 목사 이시방이 옵니다. 들리네. 불편함이 많으시지요? 아니네. 폐주가 된 처지에 어찌 그런 말을 하겠는가. 오늘은 무슨 일인가?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거 없네. 괜시리 나와 대면했다가 치동은 치르지 말고 물러가게. 이럴 거 없다는데도.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나? 한양 주상전하께서 겨울옷을 하사하셨사옵니다. 갖다 놓거라. 이 멀리까지 주상께 꼭 고맙다 전하거라. 그가옵니다, 마마. 그 마마 소리 좀 하지 말거라. 누가 듣겠다. 들어가세. 옹호하는 자들과 해치려는 자들 사이에서 광해군의 유배 생활은 외줄타기처럼 위태로웠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래 뭐. 내 지금까지 밥 지어준 값으로 이 옷이라도 내다 팔아서 도망을 가든지 해야지. 아휴, 인연의 발자 진짜. 광해군을 모욕하던 궁비는 결국 죽음을 맞고 말았다. 아마도 광해군을 옹호하던 세력에 의해서가 아닐까. 그녀를 죽인 이는 바로 광해군 주변을 지키던 이시방이었다. 왕이었던 시간은 15년, 유배 생활은 그보다 긴 19년이나 계속됐는데 죄책감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지냈을 유배 생활. 그는 19년이나 되는 힘든 유배 생활을 어떻게 버텼을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무런 죄가 없다.
외란테 선왕을 대신해 목숨을 걸고 전장을 뛰어다닌 것이 되냐? 세자든 그 자리를 지키려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그렇게 지낸 것이 왜 죄냐? 일년을 저버리고 동생 영창을 뜨거운 방에서 태워 죽였어. 넌 업조침생과 종묘사직을 유인한 배군이다. 아니다. 아니다. 난 배군이 아니다. 과연 광해는 왕이란 이름마저 빼앗길 만큼 나쁜 폭군이었을까? 조국의 존망이 어떠한지 소식이 끊긴 지 오래고 안개 자욱한 강 위에 쇳담배만 누워있구나. 이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제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그린 영화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굳이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떠올리자면 광해군이 잘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임진왜란 전후의 수습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대외관계, 아까 반대 세력들은 공격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에 새롭게 왕에 오른 인조는 명분을 추구했죠. 우린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정묘호란, 병자호란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에 휘말리고 항복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광해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고 역사는 이긴 사람이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에 대해서 안 좋은 기록들이 실록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살면서 훗날을 동호하면서 자신의 명예 회복할 날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80년경 중국 북위. 소녀를 후궁으로 데려가시겠다고요? 그것이 풍씨 가문의 영화를 이어가는 길이다. 나는 후연의 왕녀로 태어나 나라가 망해 노비로 살 뻔했지만 후궁으로 들어가 황후가 되고 태왕 태후가 됐느니라. 태우마마,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그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맹랑하구나. 수많은 미녀를 제치고 황제의 총애를 얻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일처럼 어렵다 들었습니다. 허나 풍씨 가문에서 2명이나 들어가면 황후가 나올 확률이 2배나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풍윤, 풍청 두 자매는 고모인 풍태우에게 입궁하라는 명을 받게 된다. 자매는 외모와 성품이 사뭇 달랐는데 넌 지금 그 서책 따위나 끼고 있어야 되겠니? 밤이고 낮이고 얼굴을 갖고도 모자라파네. 언니나 많이 가꿔요. 난 관심 없으니. 하긴 메주덩어리 분칠하고 매만져봤자 메주덩어리지. 폐하의 총애를 얻고 싶다면 되도록 그 예쁜 입 열지 말아요. 왜? 곱보라고 무식은 감출 수 없다고 했어요.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 그나마 좀... 건방진 거. 길 가는 사내한테 물어봐. 무식한 미녀하고 유식한 추녀 중에 누굴 고를지. 사내도 사내 나름이겠죠. 두고 봐. 누가 폐하의 총애를 받아 황후의 자리에 오를지.
한 황제를 모시게 된 두 자매. 이들의 엇갈린 운명이 지금부터 펼쳐진다. 북위 효문제 제위 시절, 비록 피가 섞인 손주는 아니지만 나는 황제를 핏줄 이상으로 생각해 왔소. 저를 아들처럼 양육해 주셨지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할미가 부모의 마음으로 준비한 게 있으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들어오거라. 이복자매인 풍윤과 풍청은 나란히 효문제 후궁으로 책봉된다. 내 오라비의 여식들이여, 어미가 다른 이복자매지요. 풍가 윤이옵니다, 폐하. 청이 옵니다. 천상의 손녀도 너만큼 곱지는 않을 것이다. 사내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라더이다. 대간장에 다 녹이는구나. 풍윤은 입궁 직후부터 효문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언니 풍윤의 그늘에 가려 풍청은 효문제의 눈길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들었니? 내가 후궁 모두의 적이라며? 너도 내가 많이 밉겠다.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복대로 사는 것이지요. 폐하의 소매자락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네가 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미색이나 박색이나 결국 피부 한 겹 차이입니다. 하나, 그 내면은 천양지차지요. 그럼 꼭 못생긴 것들이 내면 타령했지. 그로부터 몇 달 뒤, 마마, 황제 폐하께서 나시셨습니다. 폐하께서? 폐하 나쁘셨습니까? 곧불에 걸렸다. 곧불에 걸리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언니 풍수애가 병이 났단 말이다. 효문제는 풍윤이 걱정돼 동생인 풍청을 찾아왔던 것이다. 방금 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풍윤의 처소를 찾았던 효문제. 비켜서 걸어. 소희 마마께서 곧불에 걸리셨습니다. 얼굴만이라도 보고 가겠다. 발길을 돌려주시옵소서. 병을 옮길까봐 근심되옵니다. 소녀의 청이 옵니다. 감기에 걸렸다며 풍윤이 효문제를 한사코 돌려보냈던 것인데, 네가 나 대신 풍소희를 좀 들여다봐줄 수 있겠느냐? 효문제의 부탁을 받고 곧바로 풍윤의 처소에 들른 풍청. 그런데 곧불은 괜찮으시... 나가. 곧불 때문에 몸져 누워있다 들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언니, 얼굴이... 좋아 죽겠지. 나가.
상감하고 꺼지라고! 풍윤에게 심한 피부병 증세가 생겼던 것이다. 어찌된 일이냐? 모르겠습니다. 조반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발사라면 널 요절할 것이야. 폐하와 태우마마께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모르셔야 된다. 피까지 어서 어이에게 알려 치료를. 나가라고! 황후를 꿈꾸던 풍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잠시 후 물러나지 못할까? 요망한 것, 황제를 모시는 후궁이 감히 병을 숨겨? 태우마마, 피부에 탈이 난 것뿐이옵니다. 금방 고칠 수가 있어라. 마마, 대수롭지 않은 병일 것입니다. 어이에게 치료를 받으면 다 나을... 각혈까지 한다 들었습니다. 아주 발칙한 물건입니다, 저것이. 당장 궁을 떠나거라. 태우마마, 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무엇하느냐? 당장 물러가지 않고! 어딜 가십니까? 다음 날 풍태우의 엄명에 따라 풍유는 궁을 떠나게 된다. 어때? 이 꼴을 보니 기분이 좋니? 발설하지 말라 그리 당부했거늘. 그저 폐하의 안위가 걱정돼요. 이무기 같은 년. 내가 없어지면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될 것 같니? 땅과 하늘이 뒤바뀌어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래야 병도 낫습니다. 끝까지 가르치려 드는구나.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줄 것이야. 풍유는 병으로 인해 황후의 꿈을 접고 효문제의 곁을 떠나야 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벌써 이리 가시면 안 됩니다. 정이 하나 있어. 내 조카 풍청을 황후로 맞아주시오. 풍태우의 유언에 따라 효문제는 풍청을 황후로 맞아들였다. 부인, 이번 토벌에 성공하면 도읍을 낙양으로 옮길 것이오. 대신들과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오. 예, 앞으로 한중의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옵니다. 부인만 믿고 다녀오리다. 원정을 나설 때가 많았던 효문제. 효문제는 풍청을 여인으로서보다 내정을 도울 동반자로 대했다. 풍소의 소식은 혹 알고 있느냐? 절에 들어갔다 하옵니다.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곳에서 하루라도 견딜 수 있을는지. 한편
풍유는 절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횡성공주는 갈수록 예뻐지십니다. 북이 최고의 미색이라는 칭찬이 아깝지 않아요. 과찬이십니다, 황후마마. 과찬이라니요. 저도 계집개나 품어봤지만 공주님 같이 예쁜 분은 보다 처음 봅니다. 공주도 예쁘지만 위에 최고 미녀는 따로 있지 않소. 들어오너라. 효문제가 부른 사람은 바로 풍윤이었다. 병에 걸려 궁에서 쫓겨났던 그녀가 완쾌된 모습으로 4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풍소일에 다시 입궁시켰소. 부인도 반가우시지 않소? 폐하도 참 반가울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없어서 황후의 자리에 대신 앉은 사람이 말입니다. 풍소이 무엄하구나. 무엄이라. 난 이 나라의 황후이니라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거라. 폐하. 좋은 날 동리간의 언성을 높여서야 되겠습니까? 풍소이, 너에게도 이제 황후는 상전이니라. 예법에 맞게 대하거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풍청이 황후가 돼 있는 현실을 풍유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황후마마. 제가 밤마다 폐하께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황후마마의 처소에도 드시라고요. 내일에까지 마음 쓸 것 없다. 마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적산 많이 해서 극락 가려고요. 너는 지난 3년 동안 달라진 것이 없구나. 황후마마야말로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폐하의 품에 안겨보셨나? 하긴 비구니도 그런 비구니가 없나. 그리 나대다가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혼을 좀 내줘야겠습니다, 마마. 며칠 후 풍윤의 처소에 의문의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마마, 괜찮으십니까? 놀랍게도 동물의 사체였다. 풍윤 처소에 끔찍한 물건을 가져다 놓은 장본인은 누구일까? 우전을 어찌 보셨길래 누구 소행인지 감이 안 오느냐? 조금 전 황후마마의 궁녀가 들어왔다 나갔사옵니다. 네가 봤다는 궁녀를 데려오거라.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문초하겠다. 내년! 풍윤의 처소에 다녀갔다는 풍청의 궁녀는 목을 맨 채 죽어 있었다. 황후마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속죄하고자 합니다. 풍청이 궁녀를 사주해 풍윤에게 해코지를 했다는 것인데 놓아라. 왜 이러는 것이냐? 그뿐 아니었다. 저주 인형까지 풍청 궁녀의 처소에서 발견됐다. 이것으로 나와 풍수애를 저주했던 것이오. 아니옵니다, 폐하. 제가 어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겠사옵니까? 제게 말씀하셨지요. 큰 화를 입게 될 거라고. 근데 왜 폐하까지?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끝까지 자백됐으며 그대의 궁녀가 죽음으로 증언했어. 아니야. 아닙니다. 여봐라! 지금 이 궁에는 황후가 없다. 내 앞에 있는 저 여인을 당장 끌어내거라. 폐하! 풍청은 궁에서 쫓겨난 뒤 비구니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죽어줘야겠다. 예? 소희마마, 살려주시옵소서. 풍윤에게 불려온 이는 다름 아닌 풍청의 궁녀였던 것. 저에겐 앞을 못 보는 어미와 풍 맞아 거동을 못하는 아비가 있다. 뭐 대신 내가 너의 목숨값을 아주 비싸게 쳐주마. 예? 네 부모에게 평생을 쓰고도 남을 재물을 보내줄 것이다. 허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야. 풍윤은 궁녀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해 풍청을 모함했던 것이다. 동생 풍청을 폐위시키고 결국 황후의 자리를 차지한 풍윤. 폐하께서는 오늘도 안 계십니까? 제 나라인지 남의 나라인지 오늘도 치러 가셨다. 또요? 아이고. 황후마마, 독수공방에 옛날 버릇 또 도지는 건 아니시겠죠? 풍윤의 옛날 버릇이라니 무슨 얘길까? 유나! 거기 있니? 아이고 말이다! 아이고 망치켜라! 승려와 이게 무슨 짓이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는 무슨?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궁에서 사람이 왔다. 이번엔 제발 좀 잘해보거라. 어? 난 지금도 좋은데. 하긴 갚아줄 게 있으니 가긴 가야겠지? 옛날 버릇은 걔한테나 줘버리십시오. 어머니, 오늘은 제 혼사 얘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팽성공주하고 혼사 말입니다. 이 폐하의 윤허는 받으신 겁니까? 황후마마, 팽성공주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불렀다. 드시라 해라. 3년 전 부군상을 당한 팽성공주. 그녀에게 반한 풍숙이 풍윤을 통해 혼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인데 플레일은 내달 이튿날입니다. 제가 할 생각이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아직 죽은 지아비를 연모한다고요. 지아비의 뭐를요? 썩은 시신을요? 아니면 홀령을? 연모는 내 눈앞에
피와 살을 가진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님께서는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마마! 편전에서 대신들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그럼 얘기 나누시지요. 서두르시죠, 마마.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옵니다. 아무도 없지 않느냐?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지 않았느냐? 총각을 다투는 일 맞습니다. 마마를 품고 싶어 제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이보다 더 총각을 다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풍유는 효문제가 원정을 떠나 있는 동안 환관 고보살과 사통하고 있었던 것. 이놈들, 계속 뭐 하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런데 그때 폐야, 여기는 웬일로? 사랑하는 풍윤의 미래를 목격하게 된 효문제. 이들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마마, 누구셨사옵니까? 효문제가 원정길에 올라 있던 1년 전 어느 날, 와서 어깨 좀 주물러 먹어라. 몸이 찌뿌둥하구나. 예, 마마. 효문제가 궁을 비운 사이 인물이 수레한 고보살을 은밀히 불러들여 유혹했는데, 어찌나 손길이 섬세한지 여느 대장부보다 낫구나. 여인의 몸을 만지니 춘정이 솟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마마. 환관이 제가 어찌... 네 눈은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어디 확인 한번 해볼까? 마마. 이 먼 곳까지 어쩐 일이냐? 폐하, 온 황궁이 알고 폐하만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온데 그리 심각한 것이냐? 말해보거라. 전쟁터까지 찾아온 팽성공주에게서 효문제는 풍윤과 환관 고보살의 추문을 듣게 된 것이다. 폐하, 저는 한시도 폐하를 배반한 적이 없사옵니다. 뭐라? 폐하를 배반한 건 이 껍데기지. 제 마음만은 항상 폐하께 있었사옵니다. 내 너를 당장 죽이거나 폐위시키진 않겠다. 폐하, 제 진심을 믿어주시는 것이옵니까? 그리 들렸느냐? 증명해 보이거라. 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효문제가 풍윤에게 준 마지막 기회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로부터 한 달 뒤, 폐하,
폐하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라병으로 자리 보전하셨답니다. 간절히 비세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루속히 폐하께 우라병으로 죽음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제가 죽사옵니다. 비나이다. 폐하, 부끄러워서 자결할 줄 알았다. 내 이름으로 명하노라. 황후에게 사약을 내려가라. 거짓말이야. 폐하께서 얼마나 나를 은혜하셨는데, 얼마나 다감하셨는데, 내 귀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아니야. 거짓말이다. 이거 알아. 동생을 폐위시키고 지아비를 배신한 풍윤. 그녀는 효문제의 유언에 따라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영조 35년 정순왕후가 막 중전이 됐을 때의 일이다. 김상궁은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야? 중전마마 고정하시옵소서. 듣는 기가 많사옵니다. 고정하게 생겼느냐 말이다. 전하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원자 타령이신데. 동화문이 닫히기 전에 소식이 당도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옵소서. 뭔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정순왕후. 그 시각 후궁전 수기 문씨 처소에서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었는데, 새까맣게 어린 것이 중전자를 꿰차고 앉아 웃전 노릇하는 걸 보는 것도 이제 끝이야. 오늘 밤만 지나면 내 세상이야. 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 그리고 두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 시각 멈추시오. 급하게 궁으로 들어서는 한 사람. 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인 것이냐? 그게 상궁은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걸까? 뭐라? 한밤중 은밀히 궁으로 들어서는 여자. 그런데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손안에 든 그 보따리는 무엇이냐? 웃전으로 갈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 그게 무엇냐 물었다. 아무리 대감이시라 한들 제가 어느 전나인인 줄 아시고 비켜주십시오. 여봐라! 궁 안으로 수상한 물건을 들일 수 없으니 내 더욱 확인해 봐야겠다. 뺏어라! 아니 된다. 과연 상궁은 무엇을 누구에게 전하려 한 것일까? 상궁이 목숨처럼 안고 있던 것은 바로 갓난 사내악이었다. 그날 밤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은 NI 스캔들.
그 사건의 진실을 지금 파헤쳐본다.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왕자로 만들려 한 사건.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다른 대로 고하지 못하겠느냐?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는지 자백해라. 네 우전이냐?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인연이 바른 말을 고할 때까지 주리를 들어라. 네. 숙이 문씨 처소 역시 긴장감이 감도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게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래, 잡힌 아이는 입을 열었다드냐? 그게 아직... 궁녀의 자백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숙이 문씨. 이쪽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전화를 배야겠어. 저 고정하십시오, 마마. 지금 중추부사가 편전으로 들었다 합니다. 못된 것들. 고양 것들,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궁에서 애 나이가 낳은 아이를 왕자로 삼으려 들었다니. 이 일에 관련된 자들을 엄히 벌 주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왕실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졌어. 내 죽어서 종묘 사직에 어떻게 얼굴을 든단 말인가. 전하,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 나이가 낳은 아이가 왕자가 되어 영상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다른 핏줄이 왕이 되는 일입니다. 이건 영무이옵니다. 1년 전 중자는 볼 때마다 어여쁘구려. 자, 이제 그만 누웁시다. 일이 자주 찾으시다. 혹여 옥죄라도 상하실까 걱정되옵니다. 중전은 젊고 난 고목이다 이 말이요. 송구하옵니다. 그것이 아니오라. 그런 걱정은 말고 중전은 그저 왕자만 하나 생산하시오. 자, 누웁시다. 영조는 중전인 정순 왕후에게서 왕자가 태어나길 악수고대했다. 그런데 뭐라? 또 회임이 안 되다니. 탕제는 제대로 올리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제대로 올리고 있사온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야? 아무래도 중전마마께 없어 제대로 드시질 않는 것 같사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중전이 왜? 어떻게 된 일일까? 그날 오후 한 번에 쭉 드시옵소서. 그래야 약효가 있사옵니다. 속이 불편하니 놓고 나가거라. 내 이따 먹을 것이다. 꼭 드시는 걸 확인하라는 주상전하의 어명이 있었사옵니다. 주상전하께서 그리 기다리시는데 회임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다 하지 않았느냐? 나가거라! 예. 마마, 주상전하께서 아시는 날이면 어떻게 아신단 말이냐?
내 덕에 몸보신한다 생각하고 쭉 들게.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정순 왕후는 왜 탕약을 먹지 않는 걸까? 전하께서 중전에게 내린 탕제랑 똑같은 것이렸다. 그렇습니다. 수기문 씨는 왕자 임신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중전은 감히 전하를 속이고 이걸 내버린다 이 말이지? 궁안에 몰래 소문을 낼까요? 아니다. 중전이 회임을 못하면 나한테도 나쁠 게 없지. 조용히 있거라. 적당한 때에 좋은 패로 써먹을 것이야. 주상 전환합시오. 이미 영조와의 사이에 화령, 화길 두 명의 옹주를 낳아 총애를 받고 있었던 수기문 씨. 전하, 어째 과인이 반갑지가 않은 모양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 수기, 어째서 그러시오? 저는 전하께서 이제 절 잊으셨나 했습니다. 그럴 리가. 옹주를 둘씩이나 낳아준 수기를 내 어찌 잊는단 말이오. 전하, 소첩 왕자도 낳아드릴 겁니다. 아무렴요. 그래야지요.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왕자를 생산한다는 것, 곧 권력을 손에 쥔다는 걸 의미했다. 영조는 첫 번째 중전이 죽고 새로 정순왕후를 들여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꽃다운 나이라 그런가 중전에게선 꽃냄새가 나는 것 같소이다. 어? 꽃냄새는 무슨 젖비린내 나는 어린 계집한테. 수기, 어디 안 좋은 게냐? 아니옵니다, 전하. 아무래도 회임을 했나 봅니다. 뭐라? 회임?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나? 뭐들 하느냐? 어서 수기를 저소로 매시거라. 가자. 그래. 수기 문씨의 임신 소식에 정순왕후는 물론이고 궁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동국마마, 어찌 중전마마의 처소를 보고 계셨사옵니까? 중전마마가 저에게 좋은 왕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중전마마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네. 동국마마께서는 중전마마가 좋으신가 봅니다. 좋아. 왜 그러시옵니까? 근데 중전마마나 수기마마가 왕자를 낳으시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좋아. 어찌 그리 막역한 생각을 하셨사옵니까? 할바마마, 아니 조상전하는 저 같은 걸 잊으시겠죠? 죽은 사도세자를 아버지로 둔 동궁 이산. 어린 그에게 궁생활은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동궁, 천천히 드세요. 그리 맛있습니까? 네, 할머마마. 전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동궁, 왜 그러십니까? 돌아가신 아빠마마도 이걸 좋아하셨다. 숭고합니다. 무엇이 송구합니까? 실은 엄마마마께서 아빠마마 얘기는 하면 안 된다 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말라고. 맞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할머마마도요? 사실 정순왕후의 가문도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 세력 중 하나였다. 누가 보면 두 분 친모자지간인 줄 알겠습니다. 동궁한 그만 물러가 보세요. 네. 동궁이 이 나라의 국본인데 그럼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전마마, 아들을 낳으셔야죠. 아무리 동궁을 아끼신들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닙니까? 후안을 애써 키울 이유가... 쑥이! 그 입 다무세요. 마마,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소첩 중전마마를 생각해서 화근은... 닥치거라! 지금 동궁을 모함하는 것이냐? 사도세자도 이런 식으로 모함한 것이냐? 송구하옵니다. 사도세자를 모함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알려진 수기문 씨. 그 때문에 더욱 동궁을 경계했는데 뜻하지 않게 중전에게 모욕을 당한 것. 잘해야 한다. 쥐도새도 모르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전, 언제까지 그리 당당할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노련한 수기문 씨를 상대하기에 10대 중반 나이의 정순왕후는 너무 어렸다. 전하,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다가라도 마련하고 있었을 텐데요. 다과는 왜요? 네? 수구이 초소로 가는 길입니다만 아, 송구합니다, 전하. 과인도 반기지 않는 사람은 찾고 싶지 않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생각해 보시오. 과인보다 중전이 더 잘 알 텐데. 주상전하께서 아셨나 봅니다. 이를 어째... 권력은 임신 중인 수기에게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래. 태아는 잘 자라고 있느냐? 그것이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황송하옵게도 매번 맥이 확실치 않아. 무슨 소리냐? 내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태동까지 느끼는데 정말 어이가 맞소? 나 참 어이가 없네. 죽여주시옵소서. 수기마마 괜찮으시옵니까? 봐라, 태아가 이렇게 발로 걷어차질 않느냐. 이리 활달한 걸 보면 왕자가 틀림없다. 잠시만. 다시 보니 확실하옵니다. 애기씨는 아주 건강하옵니다.
즈음 동궁의 신변을 우려해 늘 궁 안팎의 동정을 살피던 중추부사 이종성. 그는 수상한 첩보를 접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일만은 꼭 막아야 되느니. 김상궁은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야? 동화문이 닫히기 전에 소식이 당도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옵소서. 아니 됐다. 가까스로 계획을 막은 이종성.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뭐라? 다음 날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좀 전부터 말해보시오. 신첩, 전하의 핏줄을 잇는 것이 저의 본분이거늘 제 딴에는 동궁을 위한답시고 제 본분을 망각하였사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수구이, 그대는 신첩이라도 아들을 낳아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렸어야 하는데 신첩 몸이 좋질 않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 네가 감히 과인을 능멸하려 해. 내 널 단칼에 죽여도 시원찮다. 살려주십시오, 전하. 어떻게 된 일일까?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수기문 씨.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임신을 확신했던 수기문 씨. 그래. 태아는 잘 자라고 있느냐? 그것이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수기마마 괜찮으시옵니까? 봐라. 태아가 이렇게 발로 걷어차질 않느냐. 하지만 수상한 점이 많았는데 그게 이게 회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이께서 진맥에 자신이 없으시다니요. 배를 보면 분명 회임이 맞는 것 같은데 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오. 근데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이종성은 수기문 씨를 주목하게 됐고 수기 처소를 예의주시했던 것이다. 마마, 보는 눈이 있으면 어쩌시려고. 어이가 오는 바람에 동여 맸더니 답답해서 죽겠다. 어떻게 됐느냐? 애 나이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산딸도 모두 비슷하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옵니다. 잘 되었구나. 나보다 새까맣게 어린 중전이 먼저 왕자까지 낳는 꼴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 말이야. 못된 것! 전하, 옹주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친정에서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니년의 오래비들과 이 일과 관련된 자들은 모조리 가만두지 않겠다. 다만
중전의 부탁도 있고 옹주를 생각해서라도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죽은 듯이 지내도록 하거라. 성은이 한국가옵니다 전하. 여봐라, 이것을 끌고 나가 처소에 가두도록 하라. 다행히 목숨을 건진 숙이. 그런데 정순왕후는 왜 숙이문 씨의 선처를 부탁했을까? 며칠 후 수구의 처소에서 아기 심부름을 해왔던 나인이 보관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 들으셨습니까? 그래요? 금시초문이네요. 근데 다행이네요. 숙이문 씨를 꼼짝 못하게 할 유일한 증인은 바로 아기 심부름을 했던 상궁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거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혀를 자르라 자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중전 역시 상궁의 증언이 누구보다 중요했을 터. 그런데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정순왕후가 궁녀에게 던져주고 간 것. 그것은 궁녀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었다. 최상궁이 입을 여는 날엔 수기도 영락없이 차명을 당했을 겁니다. 전 수기를 살려서 눈앞에 두는 대신 후궁들의 본보기로 삼아 우리 동궁이 탈없이 자라 훌륭한 성군이 되는 걸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훗날 숙이문 씨는 정조에 의해 폐위당하고 문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다. 정사로 딱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야사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는데요.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궁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정순왕후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하겠죠. 왜냐하면 정순왕후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순왕후를 이제 일단은 제거를 하고 쫓아내고 그 다음 이제 타겟은 정조가 될 가능성이 높죠. 가뜩이나 이제 지지 기반이 약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정조마저도 어떻게 잘 제거가 되면 그 다음엔 자기 아들이 또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정조는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연루돼 있었던 노론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근데 그때 숙이문 씨도 같이 제거를 당해요. 그래서 후궁에서 쫓겨나죠. 그의 오라비아 어머니는 노비가 되어버립니다. 국가 소속의 노비로 전락하게 되고 숙이문 씨 후궁은 굉장히 높은 지위였는데 이제는 강등당해서 이제 문씨 혹은 문녀라고 이제 정조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이제 평민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이죠. 대감께서 조선을 구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여권들의 목을 벨 것이다. 매기면 배 죽음을 당할 것인데 내가 가겠네. 선백냥을 탕진하고도 지금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한 여인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 조남이 어찌 되시옵니까? 조선에서 온 역관 홍가요.